자, 문제 2번에 이어서 이제 문제 3번이죠.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거래자료 입력하라는 문제네요. 날짜는 7월 11일 거래고요. 성심상사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아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품 매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매출을 하고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부가세 유형은 11번 과세 선택해야 되겠죠. 공급가액은 300만원, 세액은 3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실 거고요. 자, 매출액은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330만원 매출액에 현금 1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이렇게 됐죠. 그럼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야겠네요. 회계 처리는 대변에 자동으로 제품 매출 나올 거고요. 금액은 3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30만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우리가 물건을 팔았으니 기브 앤 테이크로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게 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되겠죠.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성심상사 돼 있을 거고, 금액은 나머지 차이니까 230만원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7월 11일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은 없애 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날짜는 7월 11일, 유형은 매출에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가 되겠죠. 11번. 자, 품목은 제품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제품 해주시고, 공급가액은 300, 거래처는 성심이라고 그랬죠. 세금계산서 발급해줬고요. 분기는 전체가 다 외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도 아니고 혼합분기 눌러주시고, 대변은 공급가액 세액으로 해서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나와 있어요.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거 100만원 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 230만원. 예,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거래네요. 이런 거래 내역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거래 날짜는 8월 25일이네요. 8월 25일에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관령으로부터 상가를 취득했대요. 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했다 그러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다 해달라고 하네요. 총 매매 대금은 3억 7천, 토지분 매매가액은 1억 5천. 그럼 우리 입력할 때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건물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줬다 그랬는데, 일단은 분기부터 하고 부가세 이용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토지를 우리가 샀으니까 말 그대로 차변에 토지는 있어야겠죠. 토지는 면세 품목인지라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그냥 1억 5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건물도 샀어요. 상가니까 건물분 매매가액은 2억 2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2억 2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건물 가격은 2억 원이었을 것이고, 여기에 따르는 부가가치세죠. 부가세 대급금은 2천만원. 이렇게 분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 자, 총 매매 대금 중에서 계약금, 선급금이었겠죠. 선급금 3,700만원 있었다고 하니까 선급금 이제 빼줘야 되죠. 선급금 3,700만원 요거는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잔금은 8월 25일에 8월 25일 당일이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그럼 보통예금 계좌에서는 얼마를 이체했을까? 보통예금 계좌에서는 총 3억 7천 중에서 3,700을 뺀 나머지 금액이겠죠. 3억 7천 중에서 3,700을 빼게 되면 3억 3,3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되는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고 했고, 증빙서류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대요. 그러면 여기 건물과 부가세 대급금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으로 받았으니까 우리 부가세 이용 코드 번호는 51번 과세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였었는데 였었고, 여기 토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기 토지가 면세품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계산서를 받지 않았대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건물하고 부가세 대급금 2억 2천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해주고, 토지는 별도로 일반 전표 입력해서 저기 처리를 해줘야 돼요. 왜? 계산서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의 전표로 다 입력을 해달라고 하니 여기다가 세금계산서 받은 거 과세로 표시해주고, 토지와 관련된 전체 상가 건물 금액을 하나로 다 이렇게 처리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월 25일 거래에다가 여러분이 과세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날짜는 8월 25일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상가 건물이라고 쓸까요? 상가 건물. 공급가액은 2억 원이었었어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 부가세 2천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고 그랬었어요? 대관령이라고 그랬죠? 대관령 해주시고요. 세금계산서 받았고, 분계는 혼합분계로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2억 원에 대해서는 건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하나 더 해주셔야 되죠. 토지. 우리가 1억 5천짜리로 토지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우리 계약금 줬던 거 성급금 해서 3,700만원 빼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3억 3,300 이렇게 이체했다 표시를 해주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9월 15일 문제를 볼게요. 총무부가 사용하기, 본사 건물이죠. 사용하기 위해서 소모품을 골드팜으로부터 38만 5천원의 총금액이네요. 구매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자,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단 소모품은 구입 즉시 비용 처리를, 소모품 처리했다는 얘기죠. 즉시 비용 처리했다고 나와 있네요. 처리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보편적으로 현금 영수증에는 문제 의도는 61번 여기 현과라고 되어 있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 현금 영수증에는 보편적으로 현금 공급가액 세액 나눠져서 현과라고 입력하고, 공급가액은 38만 5천원 중에서 35만원 공급가액, 세액은 3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에 소모품비
해서 35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차이나는 금액 부가세죠. 부가세 대급금 35,000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여기 대변에다가는 현금 두 개 합쳐서 385,000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회계 처리는 이 문제 관련돼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문제에서 구입 즉시 소모품을 구입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 회계에서는 비용 처리법이라고 불러요. 비용 처리법. 근데 만약에 이를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 처리법으로 바꿔서 규정을 써 주셔야지 돼요.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자산 처리로 자산 처리법으로 기록하라 그러면 이 소모품비 요 계정 대신에 소모품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게 자산 처리법이에요. 뭐라고 씁니다? 소모품이라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산 처리법이에요. 자, 요거 구분하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보니까 답안지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62번 현과가 아니라 부가세 유형 코드번호, 여기서 현금 영수증을 봤는데 이 현면으로 해서 회계 처리한 것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현금 영수증에는 제 생각에 문제는 요걸로 냈던 것이었는데 EJ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간이과세자가 판매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공급가액 세액 금액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공급대가만 나와 있지. 그러면 그런 경우 간이과세자한테 받은 그 간이사업자한테 받은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면이라고 하는 계정 코드를 사용해서 그냥 여기 공급 가액하고 공급 대가, 공급 가액 난에다가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 여기 38만 5천원이죠. 5천원을 한꺼번에 다 기록해버리게 된단 말이죠. 세액은 당연히 없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여기 회계 처리도 차변에 소모품비 해서 전액을 38만 5천원 이렇게 처리하고, 대변에 현금 38만 5천원 이렇게 처리해도 맞는 걸로 지금 해주고 있더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물론 여기가 총무부라고 했으니까 소모품비 요 계정은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걸 의도하고 낸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의도는 여기였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금 영수증은 간이과세자들한테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이런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 항목을 사용하다 보니까 현면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도 맞게 해준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는 여기에 의도했던 것은 현금 영수증은 적격증명이기 때문에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달라고 했던 게 의도이므로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월 15일 거래에다가 현과로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9월 15일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유형은 61번 현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써요? 소모품이라고 쓰시고요. 공급 대가로 38만 5천원 입력하면 나눠지죠. 거래처는 골드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계는 혼합 분계를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소모품 B라고 써야죠. 800번대 판관비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38만 5천원 이렇게 지급했다고 쓰시면 되겠죠. 아,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이네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 9월 30일 거래고요. 경하 자동차로부터 본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5인승인데 배기량이 998이라면 경차죠. 1000cc 이하인 경우에 이는 뭐죠? 부가세에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아님. 만약에 1000cc가 넘어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세 유형 여기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부가세 유형으로 51번 과세를 선택할지 54번 불공을 선택할지 그래서 불공 유형 1번에서부터 6번까지 6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렸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서 어떤 코드를 사용해야 될지를 아셔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1000cc 이하이기 때문에 부가세 유형은 과세로 선택하고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게 되면 이 세액에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계정으로 기록이 된단 말이죠. 자,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 불공상 다시 또 써드려야 되나? 자, 불공상 6가지는 여러분 꼭 암기해야지 되는데 첫 번째 불공상으로 여러분이 부가세 유형을 선택할 때는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세금계산서 입력할 때 부가세 유형 불공 54번을 입력하셔야지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그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불공 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0cc 이상 되는 소형 승용차를 갖다가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취득해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증빙서류들에서 매입세액이 있다면 매입세금 계산서에 매입세액이 있다면 몽졸이 다 불공 처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는 좀 네 번째는 제가 접대비라고 보통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즘 여기 전산 세무사회 한국 세무사회 시험 문제에서 접대비 계정이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계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접대비 관련이라고 예전엔 얘기했었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액 다 불공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 처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토지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 처리해야 된다. 6가지 불공사항을 기본적으로 암기해 놓으시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무 업무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공 처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매입부가세가 달라져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 업무 보실 때 이런 항목 반드시 외워 놓으셔서 불공 처리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틀리면 윗분들한테 꾸살이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31일 경우에는 지금 이 세 번째 1000cc 이하이기 때문에 불공이 아니라 과세로 처리해서 매입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사용할 합계금의 외상 미수금. 지금 돈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9월 30일 날짜에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31일. 자, 유형은 51번 과세로 해주셔야 되고요. 나와 있는 대로 수용차 배기량 998cc 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뭐 수량도 여기 써놨네요. 수량 1개.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 1,500만원, 세액 150만원. 그 다음에 경하 자동차. 자,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차량을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해주셔야겠죠. 자, 대가는 다 미지급금이라고 했어요. 미지급금 1,650만원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150만원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불공으로 했다면 여기 어디죠? 9번 유형을 불공으로 하게 되면 얘가 부가세 대급금이 여기 차량 운반구 가격에 다 포함이 돼서 똑같이 1,650만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얘는 불공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날짜는 10월 17일 거래고요. 미국에 소재한 미라클사에서 원재료 800만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수입했대요.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고 얘기 나와 있네요. 부가가치세는 보통 예금계좌에서 지급했다고 얘기합니다. 단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될 것이 10월 17일 날 원재료를 이렇게 수입했는데 수입할 때 800만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공급가액 800만원 하고요. 부가세 공급가액 800만원, 부가세는 80만원. 근데 얘는 지금 매입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 전자세금계산서 여기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는 55번이에요. 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근데 이 부가세 이용 코드 번호 55번을 입력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금액은 여기 공급가액은 나타나지 않아요. 부가세 대급금 얘만 나타내요. 그래서 얘에 대한 걸 납부하라는 거죠. 즉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부가세가 지금 세관으로부터 부과되는 거예요. 이 80만 원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인천 세관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뭐라고만 나와 있냐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변에다가는 이 금액을 보통 예금에서 계좌이체해서 지급했다고 한단 말이죠. 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관으로부터 받은 수입 전자세금계산서 회계 처리는 뭐만 회계 처리한다? 부가세 대급금만 보통 예금이나 현금이나 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정을 정리하는 것이지 공급가액에 대한 것은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17일 날짜에 수입된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7일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55번 수입 세금계산서일 때 사용하는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예요. 자, 품목은 뭐 원재료를 수입한 거 항목에 대한 거였으니까요. 공급가액은 800만원, 세액은 80만원, 거래처는 인천세관이라고 했어요. 인천세관. 전자세금계산서 받았고 분계는 혼합분계로 합니다.
보시니까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만 뜰링 나와 있죠. 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납부한 거. 이게 수입세금 계산서의 특징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볼까요? 6번은요, 10월 20일 거래고요.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매출을 했던 거죠. 현금은 9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니까 90,000원하고 9,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단, 판매와 관련해서 어떤 증빙도 발급하지 않았대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 증빙서류가 적격 증빙일 때, 증빙서류가 있을 때 입력하는 것으로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출을 해놓고 아무런 증빙서도 무증빙이죠. 이런데도 매입 매출에다가 입력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증빙서류 없음, 부가세 유형 코드번호로 건별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어떤 증빙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여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이 거래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내가 증빙서류를 발급하지도 않았고 적격 증빙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부가세 9,000원에 대해서 내가 판매했기 때문에 납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 14번 건별로 해서 공급가액 세 부가세 예수금이죠. 매출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을 납부하겠다는 의도로 입력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시민이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 건별인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반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적격 증빙이 누락됐거나 오류가 나거나 없다면 국세청에서 그 매입세액을 인정해 줄까?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매출인 경우는 국세청에서 오히려 부가세 예수금 돈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증빙이 없어도 입력하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때 입력하는 부가세용 코드번호는 건별 일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를 입력하게 되면 제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제품 매출에서 90,000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에 대해서는 부가세 예수금에서 9,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금을 받았으니까 여기 차별에다가는 현금 99,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분기할 때 현금으로 자동 분기하면 되겠죠. 10월 20일 날짜로 요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날짜를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매출에서 건별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품 건별이라든지 현과 또는 그 카드, 카과 이런 것들은 공급 대가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가액에 99,000원 입력해 주시면 90,000원, 9,000원 나눠질 거고요. 개인 소비자라고 하니 굳이 거래처 나오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자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면 요 거래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문제 6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데 여기 1번 전표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오류가 된 거 있으면 찾아서 수정을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날짜는 8월 31일 거래고 이제 조회보면 되겠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36만 2,5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회기 처리하였으나
해당 거래는 이자 비용 50만원에서 원천징수액 13만 7,500원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가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됐다고 얘기해요. 원천징수액은 부채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제가 앞에 문제에서 우리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으로 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것을 다른 제3자가 원천징수하면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으로 쓴다고 알려드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여기 원천징수를 한 거예요. 그죠? 지금 8월 31일 조회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자를 지급했다고 하니까 차별에다가 이자 비용 해가지고 36만 2천원 2,500원이나요? 500원 이렇게 해놨을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36만 2천원 500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아니었었고 원래 이자는 차변에 이자 비용은 여기 원천징수한 금액 빼고 36만 2,500원이 아니라 여기 지금 원천징수한 금액 이것까지 포함한 50만원이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이자 비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될 금액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해 놓은 금액이 13만 7,500원 이렇게 있고 나머지 차액 그 나머지 차액이 보통 예금이라는 규정에서 36만 2,500원이 이렇게 지출이 됐다고 표시를 해야지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원천징수한 금액을 빼먹은 거예요. 그리고 회계처리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자 비용에서 세금 납부할 예수금 빼놓고 나머지 차익을 지급한 것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맞는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8월 31일 거 조회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이 있죠. 날짜는 8월 31일 해주시고요. 자, 이자 비용 그 금액만 나왔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자 비용은 5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통 예금 나간 건 손댈 거 없죠. 그 다음에 다시 차변으로 우리가 아니 차변이 아니라 대변으로 예수금으로 금액 얼마 있다? 13만 7,500원 이렇게 처리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11월 30일 거래네요. 11월 30일 거래는 제품 생산 공장의 출입문, 잠금장치 수리하고 영등포 상회에 지급한 77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 제품 생산 공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했다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공장, 생산 공장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건물이었겠죠. 그죠? 건물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보아서 똑같이 77만원 나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겠죠. 부가가치세 포함했다고 얘기했으니까 11월 31일 메인 매출 전표 조회하면 나오겠죠. 얘는 이렇게 처리를 좀 했다고 보여져요. 차변에 건물 공급가액 70만원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고 했으니까요. 대변에다가는 뭘로 나가죠? 보통 예금에서
지출했다고 합시다. 77만원. 그리고 나머지 7만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급금 해갖고 7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 건물이라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안 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여기 건물이라는 계정 요거 대신에 뭘로 바꿔줘야 된다? 건물이라는 계정 대신에 수선비라는 계정으로, 수선비 계정은 500번대 제조경비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수정을 해줘야지만이 이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맞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 11월 30일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했으니까 메인 매출 전폐에서 우선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폐에서 날짜는 11월 30일로 조회를 해보니까 70만원, 10만원 부가세 대급금 건물로 이렇게 해놨죠. 건물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된다? 여기 수선비, 그 다음에 500번대 제조원가로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되셨는지요?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110회 문제 3번하고 4번까지 실기 문제에 대한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쭉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5번, 6번 마무리해서 녹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